만드는 영화들마다 흥행은 잘 돼도 늘 욕먹는 영화사가 있습니다. 다 망한다는 코로나 시국에도 역시 이번에도 흥행을 했는데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이 영화사에서 제작 중인 영화의 가상 시나리오를 썼는데 그것 때문인지 몰라도 제작을 중단해버린 영화사. 신파다, 신파다, 지겹다, 지겹다. 욕은 먹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신파를 버릴 수 없는 곳. 그래서 이 영화사가 아니어도 다 같이 신파를 만들어 수많은 한국 영화, 그것도 신파의 안티를 양산하는 바로 그곳. 오늘 리뷰해드리는 영화는 바로 그 영화사 JK필름의 신작 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같이 영화 보는 남자 엉준입니다. JK필름의 영화를 보는 관객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아이씨 또 신파야? 볼만한데? JK필름이 설립되기 전 윤재균 감독의 영화부터 시작을 한다면 뭐 색직시공부터 시작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외에도 뭐 해운대, 퀵, 국제시장, 히말라야, 그것만이 내 세상, 협상, 담보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영화들. 이 영화들의 공통점이 뭐죠? 초반부에 뻥뻥 웃기다가 마지막에 갑자기 주인공이 아프다든지 죽는다든지 갑자기 가족애를 내세운다든지 하면서 울리는 장면으로 끝나는 영화들이라는 거죠. 전형적인 초반 코미디, 후반 눈물바다. 이게 잘 먹히던 때가 있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근데 뭐 사실 뭐 요새도 그런 것 같긴 해요. 이 영화가 잘 되는 걸 보면. 하지만 이제는 지겹다고 느낄 겁니다. 왜냐? 그런 영화가 너무 많으니까요. 그래서 JK필름의 영화를 보시고 아 재밌다 라고 하는 사람, 담보가 너무너무 감동적이었어요 라고 느끼셨다면 아마도 그분은 JK필름 영화를 태어나서 처음 봤기 때문일 겁니다. 아니면 옛날 영화들도 다 봤는데 이미 기억에서 다 사라져 버렸거나. 이 영화사의 영화들이 잘 되는 이유는 간단해요. 보편적인 감성만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웃기고 울리고 그게 다라는 거죠. 뭐 깊이 있는 이야기나 사회 풍자, 흥미롭고 깊이 있는 어떤 세계관 혹은 매력적인 캐릭터 없어요. 그냥 유명한 배우들 몇 명이 나와서 웃기다가 울리면 끝인데 거기다 현실성이 없는 건 덤이고 이상하게도 범죄자들이나 죄를 지은 사람들을 이게 좀 미화하려는 경우들이 종종 보여요. 그리고 그런 영향을 받은 그 JK 아류작들도 굉장히 많죠. 더 큰 문제는 이 영화사의 영화들이 갈수록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하다못해 해운대, 뭐 히말라야 이런 영화들은 기술적인 성취라도 있었습니다. 7광구는 뭐 여러모로 실패하긴 했지만 어쨌든 뭐 3D로 뭔가 찍어보겠다, 뭐 이렇게 세트로 뭐 CG로 뭐 해보겠다는 도전 정신은 있었잖아요. 그죠? 예. 그런 건 솔직하게 얘기해서 인정할 만해요. 뭐 성공을 했든 실패를 했든. 그런데 그것만이 내 세상 때부터는 이야기의 완결성, 영화적인 완성도 이런 것들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윤재균 감독이 감독한 영화가 아닌 제작한 영화들이긴 한데 뭐 편집이랄까 시나리오랄까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점점 완성도가 떨어져요. 자, 이게 뭐 길게 돌아왔는데 이 영화 담보로 돌아오면 이 영화도 마찬가지로 말이 안 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시작부터가 말이 안 돼요. 뭐 엄마가 돈이 없어. 그래요. 뭐 그래서 사채업자들이 돈 대신 뭐 아이를 담보로 데려가 있겠대. 근데 엄마가 지 자식을 사채업자들이 데려가는데 그렇게 뭐 반대도 안 해요. 나 그래서 뭐 제 자식이 아닌 줄 알았어. 거기다 사채업자들은 그렇게 남의 자식을 데려와 놓고선 잘만 데리고 삽니다. 물론 이제 뭐 중간에 사연이 있긴 하지만 납득될 만한 얘를 굳이 이 주인공들이 데리고 살아야 될 만한 전혀 생판 모르는 사람이 봐도 납득될 만한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냥 데리고 살아. 그러니까 굉장히 무성의한 이야기라는 거죠. 그리고 일단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아무리 누가 일 때문이라지만 뭐 돈 때문이라긴 하지만 애를 데려와서 몇십 년을 그냥 키웁니까? 이 과정 자체가 전혀 설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심지어 그런 설정이라고 하더라도 뭔가 그 안에서 벌어질 수 있는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될 수 있는 그런 갈등들이 충분히 있거든. 근데 그런 갈등이 없어요. 왜냐? 이 영화는 초반에 뭐 해야 돼요? 웃겨야 돼요. 왜 웃겨야 되는데 무슨 갈등을 내세우고 앉았어? 많은 분들이 이 영화에서 아역 배우인 박소희 양을 굉장히 칭찬을 하는데요. 전 반대하겠습니다. 왜 반대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이 영화는 박소희 양에게 딱 두 가지의 연기만 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는 거, 하나는 웃는 거. 정말 철저하게 이 두 가지의 기능적인 연기만 할 뿐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쁜 아이들을 보면 이 아이가 우는 것도 예쁘고 웃는 것도 예쁘고 거기다가 애교까지 떨면 더 예뻐하니까. 7번 방의 선물도 그런 식이었거든요. 물론 그 영화는 JK필름은 아닙니다만은 뭐 JK의 아류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착각하는 게 배우가 잘 울면 연기를 잘한다고 생각해요. 이런 편견이 왜 생긴지 아세요? 연애가중에 같은 연애 프로그램에서 배우들 뭐 인터뷰할 때 뭐 해요? 자, 울어보세요 하면 갑자기 배우가 막 5초 만에 3초 만에 막 눈물 팍 쏟으면 와 연기 잘합니다 이지라라 이래가지고 무슨 배우들이 눈물만 흘리면 연기를 잘하는 줄 알아. 어느 순간 그런 편견이 우리들한테 박혀 있어요. 근데 잘 우는 게 연기를 잘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배우들은 다 잘 울어요.
특히 이 영화는 그 지점, 예쁘게 생긴 아역배우, 귀엽게 생긴 아역배우가 잘 울고 잘 웃으면 관객들이 좋아한다, 용서해준다, 그 지점을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그 연기만 시키고 있습니다. 이 문이 갑자기 열린 거는 저희 집 고양이가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올라오시겠어요? 눈곱 떼야지. 우리 방송 출연하는데. 자, 이렇게 고양이같이 예쁘고 잘생긴 애가 막 울고 애교 부리면 이 영화가 개판이어도 여러분들은 용서해 주실 거라니까? 이렇게 영화는 기능적으로 관객들에게 어필을 하고 있는 게 또 있는데요. 바로 90년대를 추억하는 장치들입니다. 응답하라 1994에서 시작됐던 90년대 추억 콘텐츠는 이미 지금 드라마계, 영화계의 트렌드 중 하나입니다. 근데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뭐 갑자기 90년대가 유행이니까 나 그거 따라가야지 이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10대 시절이 가장 강렬한 기억, 강렬한 추억으로 남아있잖아요. 90년대 10대이던 사람들이 지금 40대가 됐습니다. 40대가 됐다는 건 뭐예요? 콘텐츠를 만드는 제작자가 된 나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90년대를 추억하는 영화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이 영화 담보에서 추억하는 90년대의 추억거리는 그냥 서태지 하나뿐입니다. 하다못해 서태지를 추억하는 것 자체가 극 중에서 어떤 역할도 하지 않아요. 그냥 이 영화의 배경이 90년대지 90년대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가수가 누가 있을까? 서태지. 그럼 서태지 넣자. 그것뿐이에요. 비슷한 시기에 개봉했던 삼진그룹 토익 영화반만 보더라도 90년대 배경이지만 이 90년대를 막 노골적으로 기능적으로만 그냥 이건 추억의 장치예요, 우리는 90년대의 배경이니까요, 이렇게 쓰지 않아요. 그러나 담보에선 아역부터 그리고 90년대를 배경으로 한 이 세계관 모두 기능적으로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맞아, 저 땐 저랬지, 저 아이 연기 참 잘한다가 아니라 쟤는 계속 웃기만 해, 계속 울기만 해, 90년대 서태지 이게 왜 그런 거 하니? 의도가 뻔하잖아요. 그냥 니들이 좋아하는 요소가 이거 아니야? 야, 요거 넣었어. 야, 좋아하는 요소 넣었는데 욕하지 마. 특히 이 영화는 초반부터 아예 신파임을 강요하는 장치들을 노골적으로 깔고 가는데요. 일단 성인이 된 승희, JK 필름의 페르소나죠. 하지원 씨가 또 연기를 했던 승희를 처음부터 또 보여주기도 하고, 후반부가 되면 이 영화에 누가 나오는지 아시나요? 남은희 선생님이 나옵니다. 이런 영화에서 남은희 선생님이 나오면은 마냥 웃기기만 하시겠어요? 아니죠. 울어야 돼요. 눈물 쏙 빼놓는 엄마 역할로는 우리나라에서 짱이니까 캐스팅한 거라고. 정말 얼마나 기능적인지 아시겠어요? 게다가 엄마가 또 병에 걸렸어. 누구 하나 죽는구나, 울어야만 되는구나. 자, 그리고 JK 필름이 이상하리 많지. 뭔가 죄를 지은 사람들을 미화하려는 성향이 굉장히 강한데, 특히 이 영화에서는 주인공의 직업이나 어떤 처한 상황들을 가지고 가령 사채업자, 외국인 노동자라는 캐릭터 왜 썼을까요? 그러니까 불쌍해 보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불쌍해 보이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조금 이렇게 조금 잘못해도 우리가 그냥 용서하고 받아들여야 돼. 심성은 착하잖아. 돈 때문에 지 자식이 사채업자들이 데려가서 키운다는데 그냥 데려가세요. 이제 사채업자인데 그냥 남의 딸인데 그냥 내가 키워야지 심성 착하네. 이 사채업자들이 돈 갚으라고 다니는 사람이 성이 엄마밖에 없겠어? 더 있으면 더 있지? 아주 가를 치고 눈가를 부릅대야 겨우 원금받는 거야. 영화에 나오는 캐릭터들의 의도가 우리는 불쌍한 존재고 하지만 심성은 착하니까 욕하시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불쌍하고 사회적 약자다라는 그런 편견도 사실은 기분이 나쁘거든요. 이걸 영화적으로 메시지 있게 가도 되는데 이건 뭐냐. 어떻게 당신은 이렇게 귀엽고 예쁘고 어린 아이가 우는 연기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걸 보고 어떻게 당신은 욕할 수 있어요? 라고 마치 쉴드를 이렇게 장착한 것 같은. 그래서 이 영화는 그 의도들이 뻔하다 못해 불쾌하다는 거죠. 그래도 이 정도면 볼만한 영화인데 너는 너무 까는 거 아니냐, 너도 이 새끼 아마 괜히 이거 조회수 좀 올려보려고 어그로 끄는 거 아니냐, 이럴 수도 있는데 JK 필름은요, 탄생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런 영화만 만들었습니다. 영화를 좀 본다 하는 사람들이 JK 필름 영화를 싫어하는 이유는 신파가 싫은 게 아닙니다. 뻔한 감동 드라마가 싫은 게 아니에요. 도전 정신이 없는 걸 싫어하는 겁니다. 새로운 걸 전혀 만드는 영화사가 아니거든요. 새로운 걸 안 만드는 게 뭐가 어때서 재밌게 보기만 하면 됐지 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저에게 말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의 사이코 있죠. 그리고 그 사이코랑 정말 컷 바이 컷으로 똑같이 찍은 리메이크 사이코가 있습니다. 사이코라는 영화는 희대의 명작이고 이 유명한 감독의 영화를 그냥 그대로 컷 바이 컷으로 리메이크를 했는데, 그 리메이크 사이코는 사람들이 굉장히 욕하죠. 왜 그럴까요? 신선하지 않으니까, 도전 정신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똑같은 영화를 뭐하러 굳이 만들고 왜 봅니까? 그냥 오리지널을 보면 되지. 최근에 리메이크 영화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 영화들을 비판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리메이크를 왜 해? 오리지널보다 못한데. 오리지널보다 더 잘난 게 뭐가 있는데. 잘 만들고 때깔이 좋아도 그런 평가를 듣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아시죠? 근데 모나리자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인 것도 혹시 아시나요? 그 중에는
다빈치가 직접 그린 두 번째 모나리자, 그러니까 사본이죠. 사본 모나리자도 있고요. 다빈치의 제자들이 따라서 그린 모나리자도 있습니다. 심지어 모나리자가 이렇게 누드인 것도 있어요. 모나리자를 주인공으로 한 모나리자 그림이 되게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모나리자가 엄청난 명작이라고 해서 다빈치가 직접 그린 사본과 제자들이 그린 사본들까지 모두 오리지널 모나리자만큼 가치가 높을까요? 아니죠. 왜요? 오리지널이 아니니까. 영화에서 오리지널리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런 얘기하면은 아유 하늘 아래 새로운 거 없어요. 뭐 다 그렇게 따지면은 뭐 히치콕의 사이코도 뭐 하늘 아래 새로운 건 없다지만 익숙한 이야기를 보더라도 그 와중에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새로운 경험이에요. 그게 새로운 캐릭터일 수도 있고요. 새로운 이야기의 전개 방식일 수도 있고요. 새로운 메시지일 수도 있고요. 그 새로움이란 건 익숙함 안에 정말 다양하게 존재하죠. 예를 들어서 음식도 마찬가지잖아요. 매일 똑같은 김치찌개를 먹는다고 해도 오늘은 돼지고기 김치찌개, 오늘은 참치 김치찌개, 오늘은 꽁치 김치찌개, 늘 다른 맛을 원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냥 익숙한 게 좋아 그러면은 맨날 똑같은 사료만 365일 삼시세끼 드세요. JK 필름에게 필요한 건 바로 그 오리지널리티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기대를 했거든요. 이제 그런 영화도 만들지 않을까? 뭐 돈도 좀 벌었겠다. 뭐 이 영화사가 솔직하게 뭐 만드는 것마다 흥행을 하는데 돈이 아쉬워서 영화를 만들 때는 난 아니라고 보거든. 이제는 뭐 돈도 있으면 좀 새로운 것도 할 수도 있잖아. 안 하더라고. 그냥 그들이 성공한 공식대로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고 기능적으로만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재미없는 영화가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는 거고요. 그 영화를 보는 사람들은 얘네들 그냥 또 돈만 벌려는 수작 하면서 욕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 영화를 재밌게 본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JK 필름 영화를 처음 본 사람들일 거라고요. 이거 처음 보는 사람들을 절대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 보면 다 재밌어요. 나 배트맨과 로빈 난 되게 재밌게 봤다고. 물론 처음 봤을 때. 그런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모나리자가 한 100개 200개 돼. 재밌을까요? 신선할까요? 멋있을까요? 그래도 명작일까요?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는 거. 뭐 이젠 JK 필름에게 뭐 요만큼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냥 망작영화제에 늘 단골이시니까 언젠가는 한 번쯤 망작영화제에 직접 나오시는 것도 어떨까 싶고요. 차라리 제작 취소한 그 SF 영화 있잖아요. 그거라도 차라리 만들었으면 뭔가 그 영화에서 어떤 기술적인 성과는 칭찬을 받지 않았을까? 근데 그마저도 JK 필름은 뭐 했죠? 도전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선택한 차기작이 뭐죠? 영웅입니다. 대한민국 독립군 대장이다. 안중근의 영웅. 뭐 뮤지컬이라는 새로운 도전을 하긴 하겠지만 그 영화에서는 어떤 식으로 실드 칠지 답이 뻔하죠. 우리가 열광하고 좋아했던 영화들, 바로 이런 도전 정신이 느껴지는 영화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느끼지는 못하셨어도 여러분들이 좋아했던 영화들 중에는 그런 영화들이 굉장히 많아요. 영화는 어떤 거죠? 바로 예술입니다. 예술은 도전의 영역입니다. 도전하지 않는 예술은 예술이 아니겠죠. 그건 그냥 유사 영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직접 달아주세요. 영화에 대한 의견도 물론 달아주시고요. 도전 정신 없는 영화, 그래도 흥행은 된 영화, 담보였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달아주신 담보의 댓글들인데요. 애초에 그 필름이라 같이 보러 가자고 할 때 극구 반대한 영화, 결국 그 필름이 그 필름한 영화. 뭐 기대도 안 합니다. 기대도 안 해요. 최영환님께서는 영화 담보보다 담보 대출로 근근히 살아가는 우리 인생 이야기가 더 예측 불가 레전드임. 영화에 대한 정보 없이 와이프가 보자고 해서 봤는데 시작에 JK 필름 봤을 때 좌절했었네요. 포스터만 보고도 걸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만이 내 세상 제작진이라는 부분에서 흠칫했거든요. 물론 이 영화를 재밌게 보신 분들도 계세요. 추석에 볼 게 없어서 봤는데 뭐랄까 오히려 볼만은 했어요. 눈물이 하염없이 나더라고요. 안구가 많이 건조했었나 봅니다. 허허허허. 안구 건조증이 치료됐으면 뭐 건강에 최고죠. 중간에 승희가 룸사롱에서 일하는 장면은 갑자기 생각났다. 이 댓글 보니까 갑자기 생각났어. 관객들의 마음을 자극시키려 억지로 집어넣은 것 같아서 불쾌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이 감정들이 뻔해. 그리고 구려. 그 외에도 이제 안 보신 분들이 많습니다. 안 보신 분들이 많아서 질문들이 많아요. 안 봐도 돼요. 지그 필름이 지그 필름 했다는데 뭐. 그리고 이제 굉장히 길게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계신데 지금 이 내용이 맞아요. 제가 느낀 그대로입니다. 요 댓글 올려드릴 테니까 멈춰서 보세요. 아무튼 열심히 하세요. 네. 우리나라에서 영화사 이름을 기억하고 영화를 보는 영화사가 몇 개나 돼요. 없잖아요. 근데 지그 필름은 뭐 거의 디즈니만큼 명성이 있어. 그것도 좋으면 좋은 거지 뭐.